여러분, 혹시 골다공증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나이가 들수록 뼈가 약해지고 쉽게 부러질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골다공증은 뼈 속에 구멍이 숭숭 뚫린 것처럼 강도가 떨어져 작은 충격에도 부러질 위험이 커지는 질환입니다. 특히 60대 이상에서는 단순히 넘어졌을 뿐인데도 골절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골다공증이 무서운 이유는 한 번 골절이 생기면 회복이 오래 걸리고 회복 후에도 움직임이 제한돼 삶의 질이 크게 떨어진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허벅지뼈가 부러지면 몇 달 동안 움직이기 힘들고 그 기간 동안 근육이 빠르게 약해져 예전처럼 걷는 것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골다공증을 단순한 노화 현상으로 생각하지만 사실 음식과 생활 습관으로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칼슘 섭취가 매우 중요합니다. 칼슘은 뼈를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핵심 영양소입니다. 그런데 우리 몸은 스스로 칼슘을 만들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음식이나 보충제를 통해 공급해야 합니다. 칼슘이 부족하면 몸은 혈액 속 칼슘 농도를 유지하기 위해 뼈에 있는 칼슘을 빼쓰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뼈가 점점 약해지고 골다공증 위험이 커집니다. 그렇다면 칼슘은 어떤 음식을 통해 섭취하는 것이 좋을까요? 오늘은 여러분께 골다공증 예방에 좋은 칼슘이 풍부한 음식 7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음식들은 대부분 쉽게 구할 수 있고 일상 식단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비싸지 않으면서도 건강에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꾸준히 챙겨 드시면 뼈 건강이 확실히 좋아질 것입니다. 첫 번째 음식은 우유입니다. 우유는 칼슘 함량이 높고 흡수율도 뛰어난 대표적인 식품입니다. 한 컵만 마셔도 하루 칼슘 권장량의 약 20%를 채울 수 있습니다. 또 우유에는 칼슘 흡수를 돕는 비타민 D와 단백질도 들어있어 뼈 건강에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유당 불내증이 있는 분들은 저지방 요거트나 무유당 우유로 대체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로 하루 2잔의 우유를 꾸준히 마신 70대 여성들을 조사한 연구에서 골밀도가 평균보다 5% 높게 나타났습니다. 두 번째 음식은 멸치입니다. 멸치는 칼슘 덩어리라고 불릴 정도로 함량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뼈째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칼슘 손실이 적고 단백질과 미네랄도 함께 섭취할 수 있습니다. 국물용 멸치보다는 볶음용 잔멸치를 이용하면 더 쉽게 먹을 수 있습니다. 다만 소금에 절여져 있어 나트륨이 많을 수 있으니 한번 물에 헹군 후 조리하면 좋습니다. 멸치를 자주 먹는 농촌 지역 어르신들의 골다공증 발생률이 낮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세 번째 음식은 두부입니다. 두부는 콩을 원료로 만들어 칼슘뿐 아니라 식물성 단백질이 풍부합니다. 특히 두부에 들어있는 이소플라본은 여성 호르몬과 유사한 작용을 해 폐경기 이후 골다공증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부드럽고 소화가 잘 돼 치아가 약한 분들도 부담 없이 먹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실제로 두부를 주 3회 이상 먹는 그룹에서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골절 위험이 30% 낮았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네 번째 음식은 시금치입니다. 시금치는 칼슘과 마그네슘이 풍부해 뼈를 튼튼하게 만듭니다. 또한 철분이 많아 빈혈 예방에도 좋습니다. 다만 시금치에 들어있는 수산 성분이 칼슘 흡수를 방해할 수 있으므로 살짝 데쳐서 물에 헹군 뒤 조리하면 좋습니다. 시금치를 된장국이나 나물무침으로 자주 드시면 뼈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다섯 번째 음식은 뱅어포입니다. 말린 뱅어포는 칼슘 함량이 높아 옛날부터 아이들과 어르신 간식으로 많이 먹었습니다. 씹는 맛이 있어 턱 근육 강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설탕을 많이 바르지 않은 제품을 고르면 건강에도 더 좋습니다. 뱅어포는 가벼운 간식이나 반찬으로 활용하기 좋고 보관도 편리해 꾸준히 섭취하기 좋습니다. 여섯 번째 음식은 참깨입니다. 참깨와 참기름에는 칼슘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특히 참깨는 아주 소량만 넣어도 칼슘과 좋은 지방을 함께 섭취할 수 있습니다. 무침이나 국, 나물에 고소하게 뿌려 먹으면 좋습니다. 단, 칼로리가 높으니 하루 한 스푼 정도로 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 7번째 음식은 연어입니다. 연어는 칼슘뿐 아니라 비타민 D가 풍부해 칼슘 흡수를 돕습니다. 또한 오메가3 지방산이 들어있어 심혈관 건강에도 좋습니다. 구이, 찜, 샐러드 등 다양한 요리로 활용할 수 있고 냉동 연어를 구입하면 언제든 간편하게 조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7가지 칼슘 풍부한 음식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중요한 것은 단기간에 많이 먹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섭취하는 것입니다. 하루에 한두 가지씩만이라도 식단에 넣으면 몇 달 후 뼈 건강이 달라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칼슘만 챙길 것이 아니라 비타민 D 섭취와 가벼운 운동을 함께하는 것이 뼈 건강을 지키는 핵심입니다. 칼슘 섭취와 운동을 병행하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뼈는 단순히 칼슘만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적당한 하중과 자극을 받아야 강해집니다. 예를 들어 가벼운 걷기, 계단 오르기, 맨손 근력 운동 등이 뼈를 자극해 골밀도를 높입니다. 나이가 들어 운동을 피하면 오히려 뼈가 약해지기 때문에 매일 최소 30분 정도는 몸을 움직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햇볕을 쬐며 걷는 것은 비타민 D 합성을 돕고 그 결과 칼슘 흡수율을 높여 뼈 건강을 한층 강화합니다. 우유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우유 속 칼슘은 체내 흡수율이 약 30에서 35%로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햇볕을 쬐지 않으면 그 흡수율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침에 우유를 마시고 점심 전에 가벼운 산책을 하면 흡수율을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멸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멸치볶음을 반찬으로 먹고 가벼운 야외 활동을 하면 칼슘이 뼈로 가는 비율이 올라갑니다. 두부와 시금치는 함께 먹으면 더욱 좋습니다. 두부의 칼슘과 시금치의 마그네슘, 철분이 만나 뼈와 혈액 건강을 동시에 챙길 수 있습니다. 단, 시금치를 생으로 많이 먹으면 칼슘 흡수를 방해할 수 있으니 살짝 데쳐서 나물로 무치면 좋습니다. 실제로 전남의 한 마을에서는 두부와 시금치를 함께 먹는 전통이 있는데 이 마을 어르신들은 평균 골밀도가 전국 평균보다 높게 나왔다는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뱅어포는 여행이나 나들이 때 챙기면 간편하게 먹을 수 있어 좋습니다. 달콤하게 졸인 뱅어포보다는 그냥 구운 뱅어포나 간장 양념을 살짝 입힌 것을 선택하면 건강에 더 이롭습니다. 한 장에 들어있는 칼슘 함량이 높기 때문에 하루에 1에서 2장 정도만 먹어도 충분한 보충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참깨는 국이나 나물에 뿌려 먹는 것이 가장 간단한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시금치 나물에 참깨를 뿌리면 맛과 영양이 동시에 좋아집니다. 참깨를 매일 한 스푼씩만 먹어도 장기적으로 뼈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다만 칼로리가 높아 너무 많이 먹으면 체중이 늘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연어는 구이로 먹으면 지방이 빠지고 단백질과 칼슘을 더 건강하게 섭취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연어에는 비타민 D가 풍부하기 때문에 햇볕을 자주 쬐지 못하는 분들에게 아주 좋은 식품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주 2회 연어를 먹은 그룹은 비타민 D 수치와 골밀도가 모두 향상되었다고 합니다. 이 7가지 음식은 따로 먹어도 좋지만 조합해서 식단을 구성하면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는 우유와 두부 샐러드를, 점심에는 시금치나물과 멸치볶음을, 간식으로 뱅어포를, 저녁에는 연어구이와 참깨를 곁들인 나물을 먹는 식입니다. 이렇게 하면 하루 칼슘 섭취량을 충분히 채우면서도 맛있게 즐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칼슘을 많이 먹어도 나트륨 섭취가 지나치면 몸에서 칼슘이 빠져나가 버립니다. 라면, 인스턴트 음식, 짠 반찬을 자주 먹는 식습관은 뼈 건강에 큰 적입니다. 소금 섭취를 줄이고 신선한 재료 위주의 식사를 해야 칼슘이 몸속에 오래 머물 수 있습니다. 또한 카페인과 알코올은 칼슘 흡수를 방해합니다. 커피, 홍차, 녹차를 하루 1에서 2잔 이상 마시지 않도록 하고 술은 주 1회 이하로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작은 습관의 변화가 장기적으로 뼈 건강에 큰 차이를 만듭니다. 골다공증은 나이 들면 당연히 생기는 병이 아닙니다. 오늘부터 식단에 칼슘이 풍부한 음식을 넣고 햇볕을 자주 쬐며 가벼운 운동을 실천하면 뼈는 충분히 강해질 수 있습니다. 뼈 건강을 지키는 것은 곧 여러분의 활동 자유를 지키는 것입니다. 자유롭게 걷고 여행하고 좋아하는 일을 오래 할 수 있도록 오늘부터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골다공증 예방을 위한 식습관은 단순히 칼슘을 채우는 데 그치지 않고 전반적인 영양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단백질은 뼈의 기질을 형성하는 데 필수적인데 단백질이 부족하면 아무리 칼슘을 많이 섭취해도 튼튼한 뼈를 만들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칼슘과 단백질을 함께 섭취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우유, 두부, 연어는 칼슘과 단백질을 동시에 제공하는 좋은 식품입니다. 비타민 K 또한 뼈 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비타민 K는 칼슘이 뼈에 잘 자리 잡도록 돕는 역할을 하며
시금치와 같은 녹색 채소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실제로 일본의 한 연구에서는 비타민 K 섭취가 많은 사람들이 골절 위험이 30% 낮았다는 결과가 보고되었습니다. 시금치를 나물이나 국으로 자주 먹는 것이 뼈 건강에 긍정적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칼슘의 흡수를 높이기 위해서는 위산 분비도 중요한데 나이가 들수록 위산 분비가 줄어들어 흡수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를 보완하려면 식사를 천천히 하고 잘 씹어서 위에 부담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너무 차갑거나 뜨거운 음식은 위 점막을 자극할 수 있으므로 적당한 온도로 먹는 습관을 들이세요. 멸치는 소금기가 많기 때문에 조리 전에 반드시 물에 가볍게 헹궈 나트륨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혈압 관리에도 도움이 됩니다. 특히 고혈압과 골다공증을 동시에 예방하려면 염분 조절은 필수입니다. 멸치를 마늘, 고추와 함께 볶으면 향과 맛이 살아나 먹기 좋습니다. 두부를 활용한 요리는 다양합니다. 두부조림, 두부전, 두부 샐러드 등으로 변화를 주면 질리지 않고 꾸준히 먹을 수 있습니다. 특히 두부를 김치와 함께 볶아 먹으면 맛도 좋고 발효된 김치 속 유산균이 장 건강에도 도움을 줍니다. 다만 김치의 염분이 높으니 너무 많이 먹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시금치는 철분이 풍부해 빈혈 예방에 좋지만 칼슘 흡수를 방해하는 수산이 있으니 데친 후 물에 헹궈 조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금치 무침에 참깨를 뿌리면 칼슘 함량이 높아지고 고소한 맛으로 입맛도 살아납니다. 뱅어포는 씹는 재미가 있어 간식으로 좋지만 설탕이 많이 들어간 제품은 피해야 합니다. 구입 시 성분표를 확인해 당 함량이 낮은 제품을 선택하세요. 뱅어포를 가볍게 구워 식사 후 간식으로 먹으면 칼슘 보충에 효과적입니다. 참깨는 하루 한 스푼이면 충분합니다. 너무 많이 먹으면 칼로리 과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참깨를 빻아서 먹으면 영양 흡수율이 더 높아집니다. 빻은 참깨를 밥 위에 뿌리거나 나물에 넣으면 맛과 영양을 동시에 챙길 수 있습니다. 연어는 구이로 먹는 것이 가장 일반적이지만 샐러드나 수프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연어 샐러드에는 레몬을 곁들이면 비타민C가 더해져 칼슘 흡수에 도움을 줍니다. 또한 레몬의 상큼한 맛이 생선 특유의 향을 잡아주어 먹기 편합니다. 이 7가지 식품을 생활 속에 자연스럽게 포함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월요일에는 아침 우유, 점심 멸치볶음, 저녁 연어구이, 화요일에는 아침 두부 샐러드, 점심 시금치나물, 간식 뱅어포, 저녁 참깨무침 같은 식으로 일주일 식단을 계획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지루하지 않게 다양한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할 수 있습니다. 골다공증 예방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늘부터 조금씩 바꾸는 습관이 1년, 5년 후에 큰 차이를 만듭니다. 특히 넘어졌을 때 뼈가 쉽게 부러지지 않는 몸을 만드는 것이 가장 큰 목표입니다. 건강한 뼈는 여러분의 움직임과 독립적인 생활을 지켜줍니다. 지금부터라도 하루 식단에 칼슘이 풍부한 음식을 넣어보세요. 작은 변화가 모여 큰 건강을 만들고 그 건강이 여러분의 노년을 더 활기차게 만들 것입니다. 뼈 건강을 위해 칼슘 섭취를 늘리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균형 잡힌 영양입니다. 칼슘이 아무리 많아도 비타민 D가 부족하면 뼈에 제대로 흡수되지 않습니다. 비타민 D는 햇빛을 통해 자연적으로 합성되지만 겨울철이나 실내 생활이 많은 분들은 부족하기 쉽습니다. 이런 경우 연어, 고등어, 달걀 노른자, 표고버섯 같은 식품으로 보충할 수 있습니다. 연어는 이미 소개해드린 칼슘 식품이면서 동시에 비타민 D가 풍부해 일석이조 효과를 줍니다. 칼슘 흡수를 방해하는 식습관도 주의해야 합니다. 지나친 카페인 섭취는 소변을 통해 칼슘 배출을 증가시키므로 커피나 홍차, 콜라를 자주 마시는 습관은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고염분 식단은 체내에서 칼슘이 빠져나가게 만드니 음식간을 싱겁게 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나이가 들수록 신체 활동이 줄어들면서 뼈에 가해지는 하중이 적어집니다. 뼈는 사용하지 않으면 약해지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매일 걷기나 계단 오르기, 가벼운 근력 운동을 통해 자극을 주어야 합니다. 특히 발 뒤꿈치 들기, 스쿼트 같은 체중 부하 운동은 골밀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운동은 반드시 무리가 가지 않는 선에서 규칙적으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소개한 7가지 칼슘 식품을 활용한 하루 식단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아침에는 따뜻한 우유 한 컵과 구운 두부를 곁들인 샐러드, 점심에는 멸치볶음과 시금치나물,
참깨를 뿌린 밥, 저녁에는 연어구이와 데친 브로콜리, 간식으로는 뱅어포를 준비하면 하루 칼슘 권장량을 충분히 채울 수 있습니다. 또한 골다공증 예방에는 체중 유지가 중요합니다. 지나치게 마른 체형은 골밀도가 낮아질 위험이 높습니다. 뼈를 지탱하는 근육량이 부족하면 작은 충격에도 골절이 쉽게 발생할 수 있으니 단백질 섭취와 근력 운동으로 적정 체중과 근육량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깨의 활용도는 무궁무진합니다. 참깨를 갈아 만든 참깨 드레싱을 채소 샐러드에 뿌리면 풍미가 좋아지고 칼슘과 건강한 지방을 함께 섭취할 수 있습니다. 뱅어포는 부드럽게 찢어 국물 요리에 넣어도 맛있고 아이들과 함께 건강 간식으로 즐길 수도 있습니다. 시금치는 된장국에 넣으면 칼슘과 마그네슘이 동시에 보충됩니다. 된장의 발효 성분이 장 건강을 돕고 시금치의 풍부한 비타민과 미네랄이 뼈 건강을 보완합니다. 멸치는 김치찌개, 볶음, 조림 등 다양한 요리에 활용해 질리지 않게 먹을 수 있습니다. 두부는 생으로도 먹을 수 있어 조리 시간이 짧고 소화도 잘 됩니다. 여름에는 차가운 두부에 간장과 참깨를 뿌려 간단하게 먹을 수 있고 겨울에는 따뜻한 두부전골로 즐기면 좋습니다. 이렇게 계절에 맞춰 조리법을 달리하면 매일 먹어도 질리지 않습니다. 연어는 오븐에 구워 기름기를 줄이거나 레몬즙을 뿌려 향을 더하면 더 맛있게 즐길 수 있습니다. 연어 샐러드에 아보카도를 곁들이면 건강한 지방과 비타민 E도 함께 섭취할 수 있어 뼈 건강에 시너지 효과를 줍니다. 마지막으로 물 섭취도 중요합니다. 탈수 상태가 되면 혈액이 끈적해지고 칼슘 대사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칩니다. 하루 1.5리터 이상 물을 마시고 너무 달거나 짠 음료 대신 생수를 자주 마시는 습관을 가지세요. 이렇게 보면 골다공증 예방을 위한 식단은 특별하거나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다만 꾸준함이 필요합니다. 오늘 당장 큰 변화를 기대하기보다는 매일 한두 가지씩 실천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뼈 건강을 지키는 비결입니다. 골다공증 예방은 단순히 식단을 바꾸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생활 속에서 뼈를 보호하고 강화하는 습관을 동시에 갖추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넘어짐을 예방하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집안 바닥에 미끄러운 매트를 깔지 않고 전선이나 장애물을 치워 넘어질 위험을 줄이세요. 특히 욕실에는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고 손잡이를 설치하면 안전합니다. 또한 뼈에 부담을 주는 생활 습관을 줄여야 합니다. 오래 앉아있는 습관, 나쁜 자세, 한쪽으로만 체중을 싣는 습관은 골격 균형을 무너뜨립니다. 하루에 몇 번씩은 자리에서 일어나 스트레칭을 하고 허리를 곧게 세우는 습관을 들이세요. 척추를 곧게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뼈와 관절에 가해지는 부담이 줄어듭니다. 7가지 칼슘 식품을 꾸준히 먹으면 3개월 후부터 몸이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침마다 우유를 마시고 점심에는 멸치볶음을 먹으며 저녁에 연어를 주 2회 이상 먹는 식습관을 유지하면 골밀도 수치가 서서히 오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65세 이상 어르신 200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하루 800mg 이상의 칼슘을 섭취한 그룹은 1년 후 골밀도가 평균 4% 상승했습니다. 두부를 자주 먹는 사람들은 뼈 건강뿐 아니라 혈압과 콜레스테롤 수치도 안정적인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두부의 식물성 단백질과 이소플라본이 혈관 건강에 도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시금치 역시 뼈 건강과 혈액 건강을 동시에 챙길 수 있는 식품이므로 주 3회 이상 먹는 것을 권장합니다. 참깨와 뱅어포는 간식처럼 쉽게 먹을 수 있어 칼슘 섭취량을 높이는 데 유리합니다. 특히 참깨는 볶아서 갈아 보관하면 다양한 요리에 활용하기 쉽습니다. 밥 위에 뿌리거나 국에 넣으면 부담 없이 섭취할 수 있고 고소한 맛이 식욕을 돋웁니다. 연어는 뼈 건강과 함께 면역력 강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연어에 들어있는 오메가3 지방산은 염증을 완화해 관절 건강을 지키는 데 효과적입니다. 골다공증과 관절염은 종종 함께 나타나기 때문에 연어 같은 식품은 뼈와 관절을 동시에 관리하는 좋은 선택입니다. 멸치는 작지만 강력한 영양 덩어리입니다. 칼슘뿐 아니라 인, 마그네슘, 단백질이 풍부해 뼈 구조를 튼튼하게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성분을 제공합니다. 멸치볶음을 만들 때 설탕 대신 올리고당을 사용하면 혈당 관리에도 좋습니다. 이렇게 보면 7가지 칼슘 식품은 단순히 골다공증 예방뿐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에도 큰 영향을 줍니다. 뼈가 튼튼해지면 활동 범위가 넓어지고
그만큼 생활의 질이 높아집니다. 좋아하는 취미를 오래 즐기고 여행이나 사회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뼈 건강을 위해 꼭 기억해야 할 세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 칼슘과 비타민 D를 함께 섭취할 것. 둘째, 가벼운 운동을 매일 실천할 것. 셋째, 나트륨과 카페인, 알코올 섭취를 줄일 것. 이 세 가지만 지켜도 골다공증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뼈는 매일 새롭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먹는 음식과 하는 행동이 내일의 뼈를 결정합니다. 그러니 오늘부터라도 칼슘이 풍부한 음식을 식탁에 올리고 햇볕을 쬐며 가볍게 몸을 움직이세요. 그렇게 쌓인 하루하루가 여러분의 미래를 지켜줄 것입니다. 골다공증은 뼈가 약해져서 작은 충격에도 쉽게 부러지는 질환이지만 예방만 잘하면 충분히 피할 수 있습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칼슘과 비타민 D의 섭취가 더욱 중요해집니다. 칼슘이 풍부한 음식을 꾸준히 먹으면 뼈 속 미네랄 밀도가 유지되고 골절 위험이 크게 줄어듭니다. 우유는 하루 한 컵만 마셔도 충분한 칼슘을 보충할 수 있지만 더 좋은 방법은 아침과 저녁으로 나누어 마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칼슘 흡수율이 더 높아지고 위에 부담도 적습니다. 멸치는 반찬으로 먹을 때 외에도 김밥이나 주먹밥 속에 넣어 먹으면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습니다. 두부는 다른 칼슘 식품과 함께 먹으면 효과가 더 큽니다. 예를 들어 시금치와 두부를 넣은 된장국은 칼슘, 마그네슘, 단백질이 조화를 이루어 뼈 건강에 좋은 완벽한 한 끼가 됩니다. 참깨를 곁들이면 칼슘 함량이 한층 높아집니다. 뱅어포는 말린 생선이기 때문에 칼슘 농도가 매우 높습니다. 단백질도 풍부해서 근육량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근육은 뼈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므로 골다공증 예방에는 뼈와 근육을 동시에 관리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연어는 생으로 먹을 때보다 가열했을 때 비타민 D 함량이 일부 줄어들 수 있지만 조리 과정에서 지방이 줄어드는 장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구이나 찜, 에어프라이어를 이용한 조리로 건강하게 즐기시면 좋습니다. 시금치는 칼슘 외에도 루테인, 제아잔틴 같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 눈 건강까지 챙길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뼈 건강과 시력 관리는 함께 가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참깨는 고소한 맛 덕분에 다양한 음식에 잘 어울립니다. 고기 요리에도 뿌려 먹으면 풍미가 살아나고 채소 무침이나 죽에도 넣을 수 있습니다. 하루 한 스푼의 참깨가 장기적으로 뼈 건강을 유지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칼슘 식품을 먹는 시간도 중요합니다. 칼슘은 한 번에 많이 먹는 것보다 나누어 먹는 것이 흡수율이 좋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 식사에 각각 칼슘 식품을 포함시키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예를 들어 아침 우유, 점심 시금치나물과 두부, 저녁 연어구이와 참깨 무침 같은 식단입니다. 또한 골다공증 예방에는 적절한 체중 유지가 필수입니다. 지나치게 마른 체형은 골절 위험을 높이고 과체중은 관절에 부담을 줍니다. 따라서 체중을 건강한 범위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식탁에 오늘부터 이 7가지 칼슘 식품을 올려보세요. 그리고 햇볕을 쬐며 걷고 나쁜 습관을 줄이세요. 그렇게 하면 앞으로 10년, 20년도 건강한 뼈로 활기찬 생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뼈 건강을 지키는 일은 단순히 노년기에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젊을 때부터 튼튼한 뼈를 만드는 습관을 들이면 나이가 들어서도 골다공증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60대 이상이더라도 지금부터 시작하면 늦지 않습니다. 뼈는 끊임없이 파괴와 재생을 반복하기 때문에 좋은 영양과 생활 습관을 지속하면 언제든 강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는 우유 한 잔과 참깨를 뿌린 두부 샐러드를 먹고 점심에는 시금치나물과 멸치볶음을 곁들인 식사를 하고 저녁에는 연어구이와 데친 브로콜리를 곁들이면 하루 칼슘 권장량의 90% 이상을 채울 수 있습니다. 여기에 간식으로 뱅어포를 더하면 완벽합니다. 이런 식단을 꾸준히 지키면 6개월 후부터 골밀도 수치가 안정되거나 상승하는 변화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하루 1000mg 이상의 칼슘을 섭취한 사람들은 골절 발생률이 25% 감소했다는 해외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식단 관리와 함께 중요한 것이 근력 운동입니다. 뼈는 근육이 잡아주는 힘 덕분에 충격을 견딜 수 있습니다. 근육이 약해지면 뼈가 직접 충격을 받게 되어 골절 위험이 커집니다. 따라서 팔, 다리, 허리 근육을 강화하는 운동을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스쿼트, 발 뒤꿈치 들기, 아령 들기 같은 간단한 운동도 뼈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균형 감각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균형 감각이 떨어지면 넘어질 위험이 커지기 때문에 요가나 태극권 같은 운동이 좋습니다. 이런 운동은 근육과 관절, 균형 감각을 동시에 향상시킵니다. 멸치는 생으로 먹는 것보다 볶거나 찌는 것이 맛과 흡수를 높입니다. 단, 너무 센 불에서 오래 볶으면 칼슘 손실이 있을 수 있으니 중불에서 짧게 조리하세요. 시금치는 제철에 먹으면 영양이 더 풍부하고 맛도 달아집니다. 연어는 주 2회 이상 먹으면 좋지만 너무 자주 먹을 경우 중금속 축적 가능성을 고려해야 하므로 균형 있는 섭취가 필요합니다. 다른 생선과 번갈아 먹는 것이 안전합니다. 참깨와 뱅어포는 외출 시에도 챙기기 좋은 식품입니다. 작은 용기에 담아 다니면 언제든 간식으로 먹을 수 있어 칼슘 섭취가 끊기지 않습니다. 뼈 건강을 지키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일주일만 실천해서는 효과를 볼 수 없습니다. 최소 몇 개월 이상, 가능하면 평생 지속해야 합니다. 마치 양치질을 매일 하는 것처럼 뼈를 위한 식단과 운동을 생활의 일부로 만드는 것이 최선입니다. 여러분의 뼈는 여러분이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오늘 하루만이라도 실천해보고 몸의 변화를 느껴보세요. 그 변화를 경험하면 자연스럽게 내일도 계속할 동기가 생길 것입니다. 골다공증 예방은 단순히 뼈 건강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삶의 질을 지키는 핵심 요소입니다. 뼈가 튼튼하면 활동 반경이 넓어지고 여행이나 취미 활동도 자유롭게 즐길 수 있습니다. 반대로 뼈가 약하면 작은 부상에도 장기간 누워 지내야 하고 그로 인해 근육량이 줄어 전신 건강이 악화됩니다. 우유, 멸치, 두부, 시금치, 뱅어포, 참깨, 연어는 각각의 장점이 뚜렷하고 서로 보완적인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우유와 연어는 칼슘과 비타민 D를 동시에 공급하고 두부와 시금치는 칼슘과 마그네슘, 철분을 함께 제공합니다. 참깨와 멸치는 고소한 맛과 함께 고농도의 칼슘을 제공해 매 끼니에 조금씩 추가하면 좋습니다. 뱅어포는 휴대와 보관이 편리해 바쁜 날에도 칼슘 섭취를 놓치지 않게 해줍니다. 하루 식단 계획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아침 우유 한 잔, 두부와 시금치 샐러드, 참깨 드레싱. 점심 멸치볶음, 현미밥, 김치, 나물무침. 간식 뱅어포 한 장, 과일. 저녁 연어구이, 데친 브로콜리, 참깨를 뿌린 나물. 이렇게 구성하면 칼슘뿐 아니라 단백질, 비타민, 미네랄까지 균형 있게 섭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식사 후 가벼운 걷기나 스트레칭을 하면 혈액순환이 좋아져 칼슘이 뼈에 더 잘 전달됩니다. 가능하다면 낮 시간에 햇볕을 받으면서 산책을 하세요. 비타민 D 합성이 활발해져 칼슘 흡수율이 높아집니다. 나이가 들어도 강한 뼈를 유지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꾸준함입니다. 하루아침에 뼈가 약해진 것이 아니듯 하루 만에 튼튼해질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매일 우유 한 잔, 멸치 한 접시, 시금치나물 한 그릇을 먹는 습관을 1년간 지속하면 확실한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골다공증은 조용히 진행되는 병이기 때문에 증상이 나타난 뒤에는 이미 상당한 손상이 진행된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증상이 없더라도 미리 예방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식탁에 7가지 칼슘 식품을 더해보세요. 작은 습관 하나가 여러분의 뼈를 지키고 미래를 건강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뼈는 여러분이 지금 선택한 음식과 생활 방식에 따라 평생 건강을 유지할 수도 아니면 쉽게 부러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하루 한 끼라도 칼슘이 풍부한 식단을 먹고 가벼운 운동을 하며 햇볕을 쬐는 습관을 들이세요. 그러면 앞으로도 자유롭게 걷고 원하는 일을 마음껏 할 수 있는 튼튼한 몸을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할 일은 단 하나, 오늘부터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실천을 평생 이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골다공증 없는 건강한 노후를 만드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